복도 끝 상담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또렷한 목소리에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정우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 돈을 걱정하는 거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아들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다니. 아들의 손이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이른 아침부터 따스한 봄볕이 마당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76세 김말순 여사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놈의 상추가 이렇게 잘 클 줄 몰랐네. 씨앗 하나로 이렇게 큰 포기가 되다니. 손끝이 여전히 야무져서 상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따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말순의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단층 집으로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상추와 쪽파, 여름이면 토마토와 오이, 가을이면 무와 배추를 심어서 사계절 내내 푸른 채소들이 자라났죠. 이웃들은 항상 말순의 텃밭을 부러워했습니다. 말순 씨 손만 닿으면 돌멩이도 자랄 것 같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말순 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옆집 아줌매 둘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죠. 요즘 기억이 부쩍 깜빡깜빡한다며? 어제도 슈퍼에서 뭘 사러 왔는지 까먹었다고 하던데? 우리도 나이 먹으니까 그런 일이 자주 생겨. 말순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요. 어제도 김치 냉장고 열어놓고 뭘 꺼내려 했는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냉장고만 얼려 먹었네. 사실 말순은 자신이 왜 그런 척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웃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냈습니다. 다른 아줌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맞아. 나도 요즘 설탕인지 소금인지 헷갈려서 국에 설탕 넣을 뻔했어. 다행히 맛을 보고 알았지. 큰일 날 뻔했네. 그러자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마을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줌매들이 지나가고 나자 말순은 다시 상추밭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부터인가 자리 잡은 무거운 생각들이 있었죠. 아들 정우가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52세로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이 바빠서 자주 못 내려가겠어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몰려서 정신이 없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 이제는 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엄마 건강하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예전 정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취업 준비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항상 어머니에게 먼저 상의했거든요. 엄마, 제가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며 조언을 구하곤 했죠. 말순도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정우가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들이 주로 건강 상태나 집 관리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같은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오히려 며느리 선영이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48세인 선영은
시골 내려올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사오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해주었죠. 어머니, 이번에 새로 나온 홍삼 사왔어요. 몸에 좋다니까 꼭 드세요. 그리고 이건 무릎에 좋다는 연고예요. 선영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정성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선영이 청소를 할 때면 말수는 마당에 나와 앉아서 지켜봤어요. 선영이 걸레질을 하며 흘리는 땀방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선영아, 그만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니? 하고 말하면 선영은 언제나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 생각하면서 해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정우가 자신을 볼 때마다 시계를 자꾸 보거나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선영과 정우가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말이 작다고 해도 시골집 벽은 얇아서 대화가 다 들렸거든요. 엄마가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모셔가 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점점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말수는 상추를 다 따고 나서 마당 평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5년 전 마을 뒤편 논밭을 모두 팔아서 상당한 돈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도시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땅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을 듣고 말수는 남편이 물려준 논밭 3,000평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평당 700만 원에 팔렸으니 무려 210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은행 이자와 다른 투자 수익을 합쳐서 현재는 230억 원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자식들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진짜 자신을 생각해서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대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말순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순은 몇 달 전부터 일부러 기억력이 떨어지는 척, 가끔 헷갈리는 척 연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졌어요. 과연 정우는 어머니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앞설까요? 해질 무렵 말수는 따온 상추를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옆집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 골목 어귀에서 뛰어노는 동네 강아지, 대문 앞을 지나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말순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했던 건데 생각보다 일이 커져버렸어요. 그날 오후 2시경 말순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슈퍼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죠. 하지만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말순은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마을 뒤편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라,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말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사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 소식이 정우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마침 동네 이발소 사장 박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집이 저쪽인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오셨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슈퍼에서 나와서 걷다 보니까 여기 왔네요. 어디서 잘못 왔나 모르겠어요. 말수는 진짜 당황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길을 잃은 할머니 같아 보였어요.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들었는데.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말수는 박 씨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말순을 집 안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서 이웃집 몇 군데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대요. 슈퍼에서 나와서 아파트 단지까지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동네 아줌매 셋이 말순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말순 씨, 괜찮으세요? 박 씨한테 들었는데 길을 잃으셨다면서요? 요즘 그런 일이 자주 있으신가 봐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아줌매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차를 끓여 대접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다가 다른 길로 갔나 봐요. 나이 먹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정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 씨가 직접 정우의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어머님이 길을 잃으셨어요. 슈퍼에서 나와서 아파트 단지까지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병원에 한번 모셔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길을 잃으셨다고요? 그럴 리가. 잠깐만요.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선영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길을 잃으셨대. 지금 당장 시골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선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머니가요? 혹시 많이 아프신 건 아니죠? 하지만 선영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며칠 전 정우가 엄마 재산 정리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정우와 선영은 급하게 차를 몰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도착했는데 말수는 평소처럼 멀쩡해 보였어요. 어머, 정우야. 선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오늘 길을 잃으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정우는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말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왔어. 그냥 슈퍼 갔다가 생각하느라고 딴 데 갔나 봐.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우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선영과 함께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길을 잃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요? 선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도 복잡해질 수 있잖아.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가 아직 멀쩡하신데 그런 얘기를 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엄마가 완전히 정신을 잃기 전에 서류 정리를 해놔야 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정우의 말에는 계산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말수는 안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골집 벽이 얇아서 부엌에서 하는 말이 다 들렸거든요. 역시 그렇구나. 말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시니까 미리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잠시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병원까지 가야 할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나올지, 그리고 정우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저희가 안심하려고요. 선영도 정우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결국 말수는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군청 소재지에 있는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간단한 계산 문제, 기억력 테스트, 그림 그리기 등이었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몇 개 문제를 틀리게 답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정우는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의사는 진단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명분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영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정우의 속내는 달랐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정우는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어. 그리고 재산 정리도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병원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 정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 것이었어요. 말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정우의 강력한 설득에 결국 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길을 잃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또래분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도 있어요. 선영도 정우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자주 내려와서 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원에서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말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너무 비싼 데는 가지 말고 적당한 곳으로 하자. 사실 말수는 이것도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정우가 찾은 요양원은 군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새봄 요양원이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달 입원비가 15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돈이 없었다면 이런 곳을 선택했을까?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정우는 요양원 원무과 직원과 조용히 상담을 했습니다. 혹시 환자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조회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우의 질문에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업무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말순의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은 모두 80세가 넘어 보였고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말수는 그분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곳에 있어야 하나? 첫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마당을 쓸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오전 프로그램, 12시 점심 식사. 모든 것이 규칙적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말순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간호사 지은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32세인 지은은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환자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고요? 지은이 말순의 침대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업무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지은은 달랐어요. 말순은 지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살았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말순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 사시다가 여기 오시게 된 거군요. 적응이 힘드시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과 지은은 더 가까워졌어요. 지은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말순이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정정하신 것 같은데 왜 여기 계시게 된 거예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은아, 혹시 시간 있을 때 할머니하고 조용히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그날 저녁 8시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 지은은 말순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척을 했던 거지. 지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척 연기를 했던 이유, 아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눈치챈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게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지은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계세요?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야. 내 아들이 진짜 나를 걱정해서 여기 보낸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고 하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이렇게 지내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지켜봐야지. 정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야.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도 너무 오래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부터 말순과 지은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말순의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말순은 지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둘의 가까운 관계는 곧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특정 간호사와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지은 간호사하고만 얘기하시네. 다른 직원들하고는 별로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우는 지은과 말순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복도에서 목격했습니다. 말순이 지은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우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 간호사가 엄마한테서 뭘 받은 거지? 혹시 돈이라도 받은 건 아닐까? 정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용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부탁한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좀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 특정 간호사하고만 친하게 지내시고 뭔가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선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속으시는 건 아닐까요? 치매 환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기 쉽다고 들었는데. 정우와 선영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수는 지은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2주가 지나자 정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은 간호사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몰래 군청 민원실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자료를 뽑아주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고 정우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명의로는 살고 있던 집 한 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논밭이 있었는데. 정우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이웃 마을의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어요. 혹시 5년 전쯤에 김말순 씨가 땅을 파신 적 있나요? 중개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도시개발 계획 나오기 전에 모든 땅을 정리하셨죠. 상당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3,000평 정도 되었으니까 평당 700만 원 정도 받으셨을 텐데. 중개업자의 말에 정우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려 210억 원이었어요. 그럼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우는 서둘러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여보, 큰일이야. 엄마가 5년 전에 땅을 다 팔으셨대. 200억 넘는 돈을 받으셨을 거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거야. 혹시 그 지은 간호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정우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었어요. 엄마가 자꾸 그 간호사하고만 대화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선영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선영 씨, 이참에 집도 팔고 어머니 명의 통장이 있으면 다 정리합시다. 요양원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해요. 다음 날 정우는 어머니의 집에 가서 곳곳을 뒤져봤습니다. 안방 장롱 속, 부엌 찬장 뒤, 심지어 마당 항아리 밑까지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책상 서랍에서 은행 도장과 통장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각각 몇백만 원씩 들어 있었지만 200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곳에 숨겨두셨을 거야. 정우는 통장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 주말 선영은 요양원에 혼자 가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정우는 다른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영은 일부러 혼자 가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선영은 말순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영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여기서 지내는 건 괜찮아. 그런데 너희 둘이 요즘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더라. 무슨 일 있니? 말순은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우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옛날에 땅을 파신 적 있으세요? 말수는 선영의 질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아, 그 얘기구나. 정우가 알아냈나 보네.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5년 전에 다 팔았지. 도시개발 들어온다고 해서 말이야. 상당한 돈이 되었어. 하지만 말수는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선영의 질문에 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영아, 그 돈은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어.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말수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큰 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확실해졌지만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무엇보다 정우의 태도가 점점 바뀌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선영은 정우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땅을 파셨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정우는 흥분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엄마가 그 큰 돈을 숨겨두신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우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여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게 맞나요? 어머니가 필요하실 때 쓰시도록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잖아. 나중에 더 심해지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야?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그때 정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 지은 간호사한테 접근해 봐야겠어. 분명히 엄마가 뭔가 부탁하셨을 거야. 혹시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날 정우는 요양원에 가서 지은을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정우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 제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혹시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 있나요? 지은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특별한 건 없으세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고 계세요. 하지만 정우는 지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제 어머니가 뭔가 주신 적 있나요? 편지나 종이 같은 거 말이에요. 정우의 질문에 지은은 더욱 불편해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환자분들도 돌봐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지은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가 그 간호사에게 뭔가 부탁하신 게 틀림없어. 정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마음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정우가 너한테 뭔가 물어보지 않았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뭔가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말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우의 의심이 절정에 달한 지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정우는 예고 없이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한 정우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요양원 로비에서 면회 신청을 하고 어머니 병실로 향하는 길에 정우는 복도 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 말순과 함께 작은 상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호기심에 상담실 문 근처로 다가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안에서 나오는 대화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아드님이 계속 의심하고 계시는데.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지은아.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치매 환자의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이렇게 계속 속이시는 게 좋을까요? 가족분들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지은의 말에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이라고? 지은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정우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 돈을 걱정하는 거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일부러 치매인 척했다는 말인가? 할머니, 그럼 그 은행 사물함 열쇠는 언제 사용하실 건가요? 지은의 질문에 정우는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은행 사물함이라니 어머니가 돈을 그곳에 숨겨둔 것일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정우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고 싶거든. 말순은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지은에게 보여주었어요.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선영이에게 전해줘. 비밀번호는 선영이 생일이야. 정우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복도를 빠져나와 병실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 큰 돈이 은행 사물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게 믿기 어려웠어요. 병실에 도착한 정우는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분 후 말순이 지은과 함께 병실로 돌아왔어요. 말순은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으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정우야? 언제 왔어? 내가 못 알아봤네. 말순은 다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이제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 정우요. 정우는 어머니의 연기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엄마,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우라고 했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미안해, 기억이 잘 안 나네. 완벽한 연기였어요. 만약 정우가 상담실에서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속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제 분노가 치밀었어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니. 정우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세요? 말순이 갑자기 정우를 못 알아보는 척하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말순은 계속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님, 이분이 누구예요?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죠? 말순의 연기는 정말 진짜 같았어요.
지은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우를 말렸습니다. 아드님, 할머니가 놀라시잖아요.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지은은 말순을 보호하려는 듯이 앞에 섰어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어. 그리고 그 간호사도 공모자고.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정우는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담당 간호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이유를 물었어요. 지은 간호사가 어머니와 너무 친해져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으로 바꿔주세요. 정우는 지은을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무과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 간호사는 저희 요양원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분이시고 할머니께서도 워낙 좋아하셔서 바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우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척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간호사와 함께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정우는 상담실에서 들은 대화 내용을 선영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선영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해.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 그리고 은행 사물함 얘기도 들었고. 정우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정말 돈 때문에 요양원에 보낸 걸까? 아니야, 진짜 걱정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정우는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어머니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정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진짜 상황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엄마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되거든. 정우는 선영에게 당부했습니다. 선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과연 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아닌 건지, 그리고 정우가 말한 은행 사물함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편 말수는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중요한 때가 왔어. 정우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으니까 더 조심해야 해. 말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이제 그만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해. 내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거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이 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점심시간 직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어머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자 말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 다가가자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선영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아,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바로 알아봤거든요. 어머니, 지금 저를 알아보시는 거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봐. 너는 내 며느리 선영이지. 말순의 대답에 선영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척 했는데 말이죠. 어머니, 혹시 치매가 아니신 건가요? 선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너하고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다른 사람은 없지?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행히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어머니, 저만 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말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사실은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척 했던 거지. 선영은 정우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왜 그런 일을, 왜 우리를 속이셨어요? 속인 게 아니야, 선영아. 시험해 본 거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이 진짜 나를 걱정해서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 선영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야 하겠지. 하지만 그 사랑이 순수한 건지는 모르겠어.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영아, 너는 알고 있니? 내가 5년 전에 땅을 다 팔았다는 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우한테 들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다면서요? 230억이야. 말순이 정확한 숫자를 말하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수는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서울은행 강남지점 사물함에 있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지. 선영은 그 작은 열쇠를 보며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왜 그런 큰 돈을 사물함에? 은행에 예금하시면 이자도 받으실 텐데요. 이자는 중요하지 않아, 선영아. 그보다는 이 돈을 누구에게 물려줄지가 더 중요하거든. 말순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주실 생각이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선영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선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이 돈을 받고 싶어?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말수는 선영의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 욕심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어머니, 그럼 정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이 물었어요.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우는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돈을 걱정하는 것 같아. 요양원에 보낸 것도 진짜 내 건강 때문인지 의심스럽고. 선영은 정우를 변호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정우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그럴까? 말순이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아, 너는 정우와 살면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선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최근 정우의 행동을 보면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우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수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 어머니,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선영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이렇게까지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선영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은 간호사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지은이한테는 다 얘기했어. 혼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오래 속이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힘들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어. 내가 죽고 난 후에 그 돈을 두고 가족들이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거든. 어머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영이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거야. 정우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고 싶어. 말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우도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정우 씨에게 말해도 될까요? 정우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있거든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선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모든 걸 정리할 때까지 말이야. 어머니, 그럼 그 사물함 열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순은 선영에게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너한테 맡길게.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처리해줘. 선영은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건 제가 맡을 수 없어요. 정우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우는 몰라도 돼.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아,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해. 너는 공정한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어.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는 이런 큰 책임을 질 자신이 없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책임이 아니라 신뢰야. 말순이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병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혈압 재는 시간이에요. 며느님도 오셨네요. 선영은 급하게 열쇠를 가방에 넣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응, 선영이한테 다 얘기했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셨을 텐데. 선영은 지은을 보며 말했어요. 간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워낙 좋은 분이셔서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영은 요양원을 나서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열쇠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영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와 얘기해 봤어? 정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선영의 진지한 목소리에 정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선영도 정우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아니에요. 여보 말이 맞았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역시 그렇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구나.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했대?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해 보고 싶으셨대요. 시험이라고? 자식을 시험해?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대? 선영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계셔요. 특히 여보에 대해서요. 정우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엄마 건강 걱정해서 요양원에 모셨더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지니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선영이 정우를 달랬지만 정우는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럼 그 230억은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숨겨뒀대? 정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정확한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말이죠. 여보, 어떻게 그 금액을 알아요? 선영이 되물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알아냈어. 엄마가 5년 전에 땅을 판 금액 말이야. 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둔 상태였어요. 선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행 강남지점 사물함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셔요. 이 말과 함께 선영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정우는 그 열쇠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야? 설마 그 사물함 열쇠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우는 손을 내밀었어요. 빨리 줘봐. 여보, 잠깐만요. 이건 선영이 망설이자 정우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우리 가족 재산이야.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정우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열쇠를 쉽게 내주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에게 맡기셨어요. 함부로 넘겨드릴 수 없어요. 선영의 단호한 태도에 정우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내가 우리 엄마 재산을 혼자 관리하겠다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신 차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선영은 정우의 변한 모습에 실망했어요. 여보, 지금 그 모습이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이유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정우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치매도 아닌데 왜 요양원에 계셔야 해? 그리고 그 큰 돈을 사물함에 넣어두면 어떻게 해? 둘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정우는 다음날 직접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와 대화하기로 했어요. 엄마와 직접 얘기해 볼 거야. 이 모든 오해를 풀어야겠어. 다음날 오전 정우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선영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순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저희가 왔어요. 정우가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야, 선영아. 말순은 이번에는 치매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또렷한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엄마,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저희를 왜 이렇게 속이셨어요? 말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속인 게 아니라 확인해 본 거지.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확인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말순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정말 내 건강 때문이야? 정우는 잠시 당황했어요. 당연히 엄마 건강 때문이죠. 혼자 계시기 위험하니까. 그럼 내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말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을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예리한 눈빛 앞에서는 숨기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그건 엄마가 나중에 관리가 어려우실 때를 대비해서 정우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만해, 정우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말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내 돈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다 알고 있어. 그때 지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혈압약 드실 시간. 가족분들이 모두 오셨네요. 말수는 지은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때마침 잘 왔네. 이제 그걸 꺼내자. 지은은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준비해 두었어요. 지은은 간호사실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정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은행 사물함 이용 내역서, 현금 보관 증명서,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5년 동안 모아둔 230억이야. 말순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우는 그 서류들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정말 이런 큰 돈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정말이야. 그런데 정우야, 이 돈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말순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어요. 엄마, 제가 아들인데 당연히.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란다. 그때 말순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줘. 정우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건 안 되죠. 제가 친아들인데 왜 선영이가 결정해요? 말수는 정우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친아들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친아들다운 일을 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만 찾아다닌 게 친아들이 할 일이야?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230억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우리 가족 것 아니에요?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야, 내가 정말 뉘우친다면 기회를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이 돈은 선영이가 관리하는 거야. 선영이가 공정하게 나눠줄 거니까. 선영은 부담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저는. 선영아, 내가 해줘야 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말순이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말순의 선언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선영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230억이라는 거액이 며느리에게 맡겨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정우야, 친아들이면 어떻고 며느리면 어때? 중요한 건 누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느냐는 거야. 말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이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어. 너는 어떻고?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신 이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찾아왔거든요. 그마저도 재산 문제가 궁금해서였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 열쇠를 받아줘.
말순이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이런 큰 책임을 져도 될까요? 정우도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인데. 말순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아, 너라면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정우에게도 필요한 만큼은 챙겨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써라.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내 돈을 누구에게 맡기든 그건 내 자유야. 말순의 말에 정우는 더욱 절망했어요. 그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께 한 가지 기회를 더 주시는 건 어떨까요? 말순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무슨 기회 말이야? 할머니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아드님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지은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집으로 돌아간다고? 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시잖아요. 요양원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지내시면서 아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지은의 말에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선영이 동조했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엄마, 집으로 오세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말순은 정우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판단하려고 했죠. 정우야, 내가 정말 변할 수 있겠어? 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정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말순은 요양원을 나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집은 선영이 미리 와서 청소를 해둔 덕분에 깨끗했어요. 텃밭의 상추와 쪽파도 이웃들이 돌봐줘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역시 집이 좋네. 말순은 마당에 앉아 감회에 젖었어요. 3개월 동안의 요양원 생활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였죠.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응, 집에 오니까 훨씬 좋아. 말순도 아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시계만 보며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선영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반찬을 해다 드리고 병원 검진도 함께 가고 텃밭 일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 이번에 고구마 심어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구마가 좋지. 오래 묵혀도 달콤하니까. 말순은 며느리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행복해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정우의 태도에 진짜 변화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재산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의 건강과 일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셋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정우야, 선영아. 할 말이 있어. 말순이 진지하게 입을 열었어요. 네, 엄마. 말씀하세요. 정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시험했던 걸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덕분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말순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저희도 부족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만 관심을 갖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말수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우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정말 대견하구나.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정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말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 얘기를 해볼까?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230억, 맞지? 네, 엄마.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돈은 원래대로 너희 둘이 나눠 갔대. 선영이가 조금 더 가져라. 말순의 결정에 두 사람이 놀랐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 더 주시려고 하세요? 선영이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만큼만 받겠어요. 정우야, 돈은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말순의 말에 정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말순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선영이 무쳐온 나물, 정우가 사온 고기까지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정우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그럼 50년 넘게 해온 건데. 말수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 내일 뭘 심을까요? 선영이 물었어요. 이번엔 고구마 심자. 오래 묵혀도 달콤하니까. 말순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3개월 동안의 긴 여행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며느리의 착한 마음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이 많이 컸어요. 말수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며 텃밭의 상추가 살랑거렸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죠. 진짜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후 230억 원은 약속대로 정리되었어요. 선영이 150억을 받고 정우가 80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진심이었어요. 정우는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 어머니를 위한 효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선영은 받은 돈의 일부를 지은이 일하는 요양원에 기부했어요. 어머니를 도와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말수는 다시 시골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참 다행이네.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복잡했던 일들이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와 선영이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두 사람의 밝은 인사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또 왔네. 자주 와서 고마워. 말수는 환한 미소로 가족들을 맞이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